닉이 일어섰다. 멀쩡했다. 그는 차장차의 불빛이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고 있는 철길을 바라봤다. 철길 양쪽에는 물이 있었고 그 너머는 낙엽송들로 가득한 습지였다. 그는 손으로 무릎을 만졌다. 바지는 찢어지고 살갗은 벗겨져 있었다. 두 손은 긁히고 손톱에는 모래와 재가 끼어 있었다. 그는 비탈을 내려가 물가에서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손톱 밑에 때를 꼼꼼하게 빼냈다. 그러고는 쭈그려 앉아 무릎을 씻었다. 더럽고 치사한 차장 새끼. 언젠간 갚아줄 거야.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어. 멋지게 한 방 보일 테니 보고 봐. 이리 와봐 꼬마야. 그 자식이 말했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그 말에 말려든 것이었다. 얼마나 멍청했으면 그런 말에 말려들었을까. 다시는 그런 꿰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리 와봐 꼬마야. 너한테 줄 게 있다니까. 그러고는 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눈앞이 번쩍하더니 닉은 철길 옆에 사지를 뽑고 있었다. 닉은 눈을 비볐다. 눈두덩이 부풀어 있었다. 분명 멍이 들었을 것이다. 통증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비열한 차장 새끼. 그는 손가락으로 부풀어 오른 눈두덩을 만져보았다. 다행히 한쪽 눈에만 멍이 들었다. 당한 건 그게 전부였다. 기차표 없이 탄 대가로 그 정도면 싼 거였다. 그는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었다. 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지에다 손을 닦고 일어나 철길을 향해 비탈을 올라갔다. 그는 철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모래와 자갈이 채워진 침묵과 침묵 사이가 잘 다져져 있어서 걷기에 좋았다. 둑길처럼 부드러운 노바는 습지를 통과해 쭉 뻗어 있었다. 닉은 걷고 또 걸었다. 어딘가에는 닿을 것이다. 닉은 화물 열차가 환승역 바깥 야적장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때 거기로 뛰어올랐었다. 날이 어두워질 즈음 켈케스카를 지나고 있었으니 이곳은 맨실로너와 가까운 곳임에 틀림없었다. 3, 4마일쯤의 습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침묵과 침묵 사이에 자갈 깔린 바닥을 밟으며 철길을 따라 계속 걸음을 옮겼다. 습지에선 유령처럼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이 아프고 배가 고팠다. 그는 몇 마일의 철길을 뒤로 떨구며 계속 걸었다. 철길 양쪽은 여전히 습지였다. 철길은 다리로 이어져 있었다. 닉은 그 다리를 건넜다. 구두가 닿을 때마다 텅 빈 쇳소리가 올라왔다. 침묵 틈 사이로 검은 강물이 보였다. 닉이 헐거워진 못을 발로 걷어차자 못이 강물로 떨어졌다. 다리를 넘으니 산들이 나타났다. 산들은 철길 양쪽으로 어둡게 솟아 있었다. 철길 위쪽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철길을 따라갔다. 불빛은 철길 한쪽 편 철뚝 아래에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그 불빛뿐이었다. 횡단로를 지나자 숲 사이를 뚫고 나온 불빛으로 주위가 환했다. 닉은 조심스럽게 철뚝을 내려가 숲을 가로질러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노도밤나무 숲이었다. 걸을 때마다 떨어진 노도밤나무 열매들이 발에 밟혀 바작거렸다. 모닥불은 숲 끝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불 곁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닉은 나무 뒤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혼자인 듯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닉은 불빛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내는 여전히 불을 보고 있었다. 닉이 곁으로 바짝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기요, 닉이 말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어쩌다 눈에 멍이 들었나. 그가 말했다. 차장이 때렸어요. 화물 열차에서 떨어진 거야? 예, 나도 그놈을 봤지. 사내가 말했다. 1시간 반쯤 전에 지나가더군. 제 발을 철썩철썩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기차 지붕 위를 걸어다니더군. 나쁜 놈. 자네를 한 방 먹인 게 놈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겠군. 사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패줄 거예요. 놈이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져버려. 남자가 충고하듯 말했다. 그래야겠군요. 보아하니 싸움 한 가락 하겠는데? 아니에요. 닉이 대답했다. 자네 같은 젊은 친구들은 다들 한 가락씩 하지. 아저씨야말로 한 가락 하시겠는데요? 닉이 말했다. 제대로 봤군. 사내는 닉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불빛 속에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코는 납작하고 눈은 찢어지고 입술은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닉이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본 건 아니었다. 처음엔 사내의 얼굴이 괴상하고 많이 훼손됐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마치 이런저런 색깔의 접착제 덩어리 같았다. 불빛에 드러난 그 얼굴은 마치 죽은 자의 얼굴 같았다.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지? 남자가 물었다. 닉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여길 봐. 사내가 챙이 달린 모자를 벗었다. 그의 귀는 한쪽밖에 없었다. 그것은 두툼했고 머리 한쪽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다른 쪽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나? 아니요, 닉이 말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난 신경 안 써. 사내가 말했다. 내가 초탈한 것 같지 않나, 젊은이? 그래 보여요. 놈들이 날 두들겨 팼었지. 조그만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날 해칠 순 없었지. 그는 닉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앉아. 뭘 좀 먹을 텐가? 괜찮아요. 닉이 말했다. 마을로 가는 중이에요. 이봐. 사내가 말했다. 애들하고 불러. 네. 들어봐. 작은 체구의 사내가 말했다. 난 상태가 좋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난 미쳤어. 그는 모자를 썼다. 닉은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저씨는 아주 좋아 보여요. 그가 말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미쳤어. 자네 미쳐본 적 있나? 아니요, 닉이 말했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모르겠어. 에드가 말했다. 일단 돌아버리면 어떻게 된 건지 알지를 못해. 근데 날 모르겠나? 모르겠는데요. 에드 프랜시스. 정말요? 못 믿겠지. 아니요, 믿어요. 닉은 그의 말이 사실이란 걸 알았다. 내가 놈들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지 알고 있나? 글쎄요. 닉이 말했다. 내 심장은 느리게 뛰지. 1분에 40번 정도. 만져봐. 닉이 쭈뼛쭈뼛거렸다. 어서. 사내가 닉의 손을 잡아 끌었다. 손가락을 내 손목에다 대봐. 체구가 작은 사내의 손목은 두껍고 근육이 뼈 위에 불룩 솟아 있었다. 닉은 손가락 밑에서 느리게 뛰는 맥박을 느꼈다.
시계 있나? 아니요, 나도 없어. 에드가 말했다. 시계가 없으면 곤란한데. 닉이 그의 손목에서 손가락을 뗐다. 이봐, 에드 프랜시스가 말했다. 다시 잡아봐. 내가 60까지 셀 테니까 맥박수를 세봐. 닉은 자신의 손가락 밑에서 뛰고 있는 남자의 느리고 단단한 맥박을 느끼며 그 수를 세기 시작했다. 작은 남자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60. 에드가 세기를 끝냈다. 1분이야. 자넨 40. 닉이 말했다. 그렇지. 에드가 유쾌하게 말했다. 내 맥박수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 한 남자가 철뚝에서 내려와 개활지를 건너 모닥불로 다가왔다. 어이, 벅스. 에드가 말했다. 어이, 벅스란 남자가 대답했다. 흑인 특유의 목소리였다. 걸음걸이도 흑인의 것이었다. 그는 불 쪽으로 몸을 굽히며 그들을 등진 채로 섰다. 그러고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여긴 내 친구 벅스. 에드가 말했다. 역시 미친놈이지. 반가워요. 벅스가 말했다. 어디서 왔어요? 시카고에서요. 닉이 말했다. 멋진 도시죠. 흑인이 말했다. 당신 이름을 아직 못 들었군요. 애덤스. 닉 애덤스. 이 친구는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는군, 벅스. 에드가 말했다.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테지. 흑인이 말했다. 그는 불 곁에서 꾸러미를 풀었다. 지금 먹으려고, 벅스? 프로건트 선수 에드가 물었다. 그럼 시장하지, 닉. 창자가 꼬이네요. 들었지, 벅스? 내 귀는 멀쩡해. 그게 아니라, 그래. 저 신사분 말씀 들었어. 벅스는 조그만 팬 안에 햄을 몇 조각 깔았다. 그러고는 긴 다리를 쪼그린 채 앉아 있다가 팬이 뜨겁게 달구어져 기름이 튀자 햄을 뒤집고는 팬에 계란 몇 개를 깨트려 넣었다. 그는 달구어진 기름을 계란 쪽으로 보내려고 팬을 이리저리 기울였다. 저 자루에서 빵 좀 꺼내서 잘라주겠어요, 애덤스 씨? 그러죠. 닉은 자루를 집어서 빵 한 덩이를 꺼냈다. 그러고는 6조각으로 잘랐다. 에드가 그러는 닉을 지켜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칼 좀 주겠나, 닉? 그가 말했다. 안 돼요. 주지 마세요. 흑인이 말했다. 칼 간수 잘해요, 애덤스 씨. 프로 선수가 돌아앉았다. 빵 이리 줘요, 애덤스 씨. 벅스의 말에 닉이 빵을 건넸다. 햄에서 나온 기름에 적신 빵 좋아해요? 흑인이 물었다. 그럼요. 그건 좀 기다려야 하니까 나중에 먹고 일단 이것부터 먹읍시다. 흑인이 햄 한 조각을 집어 잘라놓은 빵에다 얹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렸다. 빵을 하나 더 얹어 샌드위치로 만들어 프랜시스 씨에게 줘요. 에드가 닉에게서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다. 계란 흐르지 않게 조심해. 흑인이 주의를 주었다. 이건 당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내 거고. 닉이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다. 흑인은 닉과 마주보며 에드 옆에 앉아 있었다. 뜨겁게 구운 햄과 계란은 기가 막힌 맛이었다. 애덤스 씨가 무척 시장하셨구먼. 흑인이 말했다. 닉이 이름만 알고 있던 작은 최고의 전직 챔피언은 말이 없었다. 흑인이 칼을 주지 말라고 한 후부터 쭉. 여기 뜨거운 행 기름에 적신 빵이요. 벅스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작은 최고의 백인 사내가 닉을 바라보았다. 아돌프 프랜시스 선생도 드시겠소? 벅스가 펜을 들며 제안했다. 에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닉만 보고 있었다. 프랜시스 씨? 흑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에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닉만 보고 있었다. 당신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소, 프랜시스 씨. 흑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에드는 계속 닉만 바라보았다. 그는 모자를 눈 위까지 푹 눌러 쓰고 있었고 닉은 긴장감을 느꼈다. 네가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든 거 알아? 모자 아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닉을 향했다. 넌 너란 인간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해? 코올리게 어린 놈.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 넌 여기로 와서 남의 빵을 처먹고 칼을 달라는 내 말을 무시했어. 그는 닉을 노려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써서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뻔뻔스러운 자식. 도대체 누가 내 녀석들을 여기 오라고 했어?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래. 네 녀석 말대로 아무도 안 그랬어. 아무도 여기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넌 여기로 와서 내 얼굴을 비웃고 내 담배를 피우고 내 술을 마시고 건방지게 말했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닉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에드가 일어났다. 이 시크하고 겁쟁이 녀석아. 잘 들어. 내 놈을 때려 눕힐 수도 있어. 못할 것 같아? 닉이 뒷걸음질을 쳤다. 작은 체구의 사내가 그를 향해 천천히 땅에 발바닥을 딱 붙인 채 앞으로 다가왔다. 왼발이 먼저 나오면 오른발이 거기까지 끌려오는 식으로. 날 쳐. 그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 한번 쳐봐. 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 얻어 터질 뿐이지. 보여줄까? 자, 날 먼저 때려. 그만하시죠. 닉이 말했다. 알았어. 관둬, 자식아. 작은 사내는 닉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사내가 모닥불을 떠날 때부터 뒤따라왔던 흑인이 사내의 머리 아래쪽을 가볍게 툭 쳤다. 사내는 앞으로 꼬꾸라졌고 벅스는 천으로 싼 검은 가죽 곤봉을 풀밭에 떨어뜨렸다. 작은 체구의 사내는 풀밭에 얼굴을 처박은 채 엎어져 있었다. 흑인이 그를 일으켜 모닥불 쪽으로 옮겼다. 그의 머리는 축 처져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눈은 뜨고 있었다. 벅스가 그를 편안하게 눕혔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나한테 줘요, 애덤스 씨. 벅스가 말했다. 좀 심하게 친 거 아닌가 싶네요. 흑인이 손으로 물을 퍼서 사내의 얼굴에 뿌리고는 가볍게 귀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사내의 눈이 감겼다. 벅스가 일어났다. 다 됐어요. 그가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애덤스 씨. 괜찮아요. 닉은 작은 체구의 사내를 내려다보다가 풀밭에 놓인 검은 가죽 곤봉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쉽게 휘어지는 탄력 있는 물건이었다. 낡고 검은 가죽으로 된 그것의 묵직한 끝부분엔 손수건이 감겨져 있었다. 손잡이는 고래 수염으로 만든 거예요. 요샌 이런 물건이 안 나오죠. 흑인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서요. 당신이 그를 다치게 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내는 것은 더 보기 싫었고요. 흑인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당신이에요. 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 사람을 바꿔놓아야 해요. 닉은 모닥불 곁에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작은 사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벅스가 불 위에 나무 몇 개를 얹었다.
더 이상 저 사람 걱정은 말아요, 애덤스 씨. 이런 일은 전에도 수없이 많았으니까. 무엇이 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닉이 물었다. 글쎄, 이유야 많지요. 흑인이 모닥불에서 떨어지며 대답했다. 커피 한잔 하겠어요, 애덤스 씨? 그는 닉에게 컵을 건네고는 의식을 잃은 사내의 머리를 받치고 있던 외투를 빼내 펼쳤다.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 그게 한 가지 이유죠. 흑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면 저 사람은 그저 멍청해지기만 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누이인 매니저와 이상한 관계란 얘기가 툭하면 지면에 실렸어요. 그녀가 자기 오빠를 사랑한다는 둥, 그가 자기 누이를 사랑한다는 둥 하는 얘기가요. 그러다 둘인 뉴욕에서 결혼을 했는데 적잖은 파문을 불러왔죠. 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테죠. 둘은 물론 남녀도 아니었고 남들 말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결국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여자가 떠나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그는 커피를 다 마신 후 불그레한 손바닥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커피 좀 더 하겠어요, 애덤스 씨? 고마워요. 난 그녀를 2번쯤 봤었죠. 흑인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잔 정말 미인이었어요. 저 사람하고 쌍둥이처럼 닮았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망가지기 전엔 험악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멈추었다. 거기서 얘기를 끝낼 듯 했다. 어디서 저분을 만난 거예요? 이기 물었다. 감옥에서요. 흑인이 말했다. 여자가 집을 나간 뒤 저 사람은 무시로 사람들을 때려서 감옥을 들락거렸죠. 난 어떤 남자를 찔러서 들어갔었고 그가 미소를 짓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난 단번에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출소하자 그를 찾아갔어요. 저 사람은 나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난 상관하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며 사는 게 좋아요.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신사처럼 사는 게 좋아요. 뭘 하면서 지냈어요? 닉이 물었다. 뭐 아무것도. 그냥 돌아다녔어요. 저 사람한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긴 했을 테죠. 물론. 하지만 몽땅 써버렸죠. 아니, 몽땅 빼앗겼다고 해야 하나? 지금은 여자가 돈을 보내주고 있죠. 그가 불을 수석거렸다. 정말 멋진 여자였어요. 그가 말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기기도 했고 흑인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체구의 사내를 굽어보았다. 금발이 그 사내의 이마를 덮고 있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잠든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이제 언제든 저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애덤스 씨. 괜찮다면 여길 떠나줘요. 난 당신에게 친절하고 싶지만 저 사람이 깨어나면 당신을 또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그 방법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떼놓는 거예요. 떠나주겠어요, 애덤스 씨? 내가 한 일에 대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애덤스 씨. 오히려 미리 저 사람에 대해 주의를 못 준 게 미안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괜찮겠다 싶었죠. 철길을 따라 이마일쯤 가면 마을이 나올 거예요. 맨실로너라는 마을이. 잘 가요. 오늘 밤 여기 머무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햄이랑 빵 좀 갖고 갈래요? 아니라고요? 갖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흑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럼 잘 가요, 애덤스 씨. 행운을 빌어요.
닉은 모닥불을 떠나 개활지를 가로질러 철길로 향했다. 불빛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왔는데도 흑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때 체구가 작은 사내의 말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벅스. 곧 좋아질 거야, 프랜시스 씨. 흑인이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커피 좀 드셔. 닉은 철뚝을 올라가서 철길을 걷기 시작했다. 손에 샌드위치가 쥐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철길이 굽어지기 시작하는 오르막길에서 뒤돌아보자 개활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였다.